안녕하세요. 저는 세곡문화세타 감성미술 강사 유영주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할핀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할핀 인형을 통해서 인체 동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놀잇감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움직이는 할핀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앞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재료는요, 먼저 도화지가 필요하고요. 도화지는 뭐 어떤 도화지 특정한 사이즈 관계없이요, 아이들이 쓰던 스케치북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뭐 조금 두꺼운 도화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힘이 있는 도화지. 그래서 도화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재료인 이 할핀이 필요한데요. 대형 문구점에 가시면 할핀은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할핀 이렇게 박스에 보면 301과 302 이렇게 이제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차이냐면 요 약간 모양의 차이인데요. 301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이가 짧고 302는 좀 더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301은 조금 사용할 때 불편한 감이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봤을 때는 훨씬 그 작품이 깔끔하고 예뻐 보이고요. 302는 쓰기에 편하고 그 대신에 나중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을 때 밖으로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채 도구. 색채 도구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성 매직,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종류별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필요한 것이 이 펀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가 있으면 좋은데요. 혹시 집에 펀치가 없으시다면 그냥 송곳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 할핀만으로도 뚫리긴 하는데 펀치가 있으면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필, 지우개, 가위가 이렇게 필요하고, 자, 이러한 것들 이제 부자재들이 조금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품을 나중에 만들고 나서 이렇게 좀 매달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휴대가 용이하게 할 때 쓰려고 요 끈을 한번 준비해봤고, 또 이러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자재들이 있어요. 이런 부자재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쓰시고 아니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할핀 인형을 만들 때 먼저 이 틀은 좀 그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된 도화지를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인체의 이 얼굴 부분과 이 몸, 이 부분을 이제 먼저 표현을 할 건데요. 얼굴은 이제 이게 대칭이 되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종이를 반으로 접은 것이고, 얼굴은 약간 둥근 형태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펼쳤을 때를 생각을 하셔서 조금 이 형태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폭이 넓거나 두껍게 되면 보기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목도 이런 형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깨. 그래서 이렇게 허리와 여기 골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만 표현하시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하시면 그냥 뭐 동그라미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귀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인체 표현을 하다 보면 귀 잘 안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귀나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 생략하게 되는 부분도 이제 자주 이렇게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면 우리 이렇게 어떤 인체의 얼굴과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팔도 역시 종이를 반을 접어서 팔과 다리를 이제 이렇게 종이 반 접어서 할 건데요. 팔의 이 팔 윗부분을 긴 타원형으로 그려주세요. 긴 타원형으로. 긴 타원형으로 그려주시고요. 이 손과 여기 팔이 또 필요해요. 거기도 이렇게 하고 이제 손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붙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손은 뭐 이렇게 손가락 5개 모양이 나오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엄지손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팔 표현이 됐고요. 이제 다리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리는 조금 팔보다는 조금 두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의 어떤 허벅지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이제 발까지 연결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위로 또 오려볼게요. 자, 지금 종이를 반을 접어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려서 2개를 겹쳐서 자르기 때문에 한번 자르면 이렇게 양쪽 발이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발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위로 자른 것들을요, 이렇게 한번 테이블에 제가 올려놔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여기 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직접 이제 색칠을 하고 아이들과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좋지만요.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긴 머리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짧은 머리밖에 안 돼요. 뭐 저는 치마를 입히고 싶어요. 근데 치마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따로 준비를 해서, 자, 종이 위에 이렇게 대고, 이 틀을 따로 또 한 번 그려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번거로움을 좀 참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몸과 뭐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긴 머리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드레스로도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틀을 대고 종이에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오늘 한번 긴 머리의 사람을, 긴 머리 여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는 그냥 아이들이 쓰고 싶은 거 쓰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인펜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사인펜을 쓰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꼭 뭐 이렇게 크레파스를 좋아하면 크레파스를 쓰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저는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우리 움직이는 자화상을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화상을 표현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닮고 싶은 모습이나 내가 요즘 관심이 있어 하는 모습,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 그림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림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더 이제 우리 아이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긴 머리 표현도 해주고요. 또 이렇게 얼굴 같은 거 표현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뭐 눈, 코, 입 그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표정 같은 거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 이제 약간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보면은 보통 대부분 그냥 눈, 코, 입, 웃는 얼굴 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깜짝, 전 한번 깜짝 놀란 얼굴 한번 해볼까요? 이런 표정 같은 것도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할 때에는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굉장히 그게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맨날 뻔하고 뭐 맨날 똑같은 걸 그리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 한마디 두 마디 던져주시는 것들이요. 또 아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게도 해주기 때문에 옆에서 뭐 이제 왜 이렇게 그렸니?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한두 마디씩이라도 걸어주시면 작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고 한번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마 입은 사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막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이런 유니폼들도 많이 해주고 뭐 경찰, 소방관 이런 어떤 직업을 표현해 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그려주시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그릴 때 부모님들께서 색칠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꼼꼼히 색칠해야지 꼭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꼼꼼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게 자꾸 너무 그 색칠을 할 때 꼼꼼히를 강조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또 막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팔이 아파요. 그림 그릴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다가 힘이 들고 팔이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그냥 미술로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술은 힘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기가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꼼꼼하게를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사실 이거 어른들도 이렇게 꼼꼼히 색칠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꼼꼼히를 너무 강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종이 크기도 많이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꼭 저도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고 자란 세대인데 그림을 꼭 크게 그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에너지가 많다 생각이 되실 때에는 종이 크기를 좀 더 큰 거를 쓰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는 좀 에너지가 작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요즘 이렇게 문구점이나 화방에 가면 작은 A4 사이즈로도 도화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화지들을 활용을 하셔서 뭐 그림을 그리게 하셔도 되고 실제로 제가 학교 수업을 많이 나가는데요. 그 학교 수업에 가서 이렇게 미술 시간을 접해보면 8절 도화지보다도 16절이나 A4 사이즈 도화지를 활용을 해서 작품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지 크기나 종이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 그림을 씩씩하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요. 아까 제가 준비한 부자재 같은 거를 이런 데에 이제 꾸며서 붙여도 좋고 집에 혹시 못 쓰시는 단추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그런 것들도 이런 데 어떤 오브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예쁘게 레이스 같은 것도 한번 꾸며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림에서 쓰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자 어린이들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됐을 때는 모두 다 거의 핑크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또 핑크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도 핑크를 좋아하면 우리 아이 너무 뻔한 아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은 그 핑크를 좋아하는 딱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 한 2, 3학년만 돼도 이제 그때는 핑크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한때이기 때문에 그때 핑크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그냥 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색감 같은 거는 사실 뭐 음악에서의 어떤 절대 음감이나 어떤 뭐 절대 미각과 같이 이게 가지고 타고나는 게 크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한 3, 40년 이상 그 학생들을 지도하신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절대 가리켜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색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옆에서 뭐 이런저런 색깔 막 써봐라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항상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술 시간에는 안 된다는 말이 좀 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꾸미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 팔찌에, 귀걸이에, 뭐 왕관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꾸며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한참 네일 아트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데 또 손톱에 알록달록 예쁘게 색깔 많이들 칠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그런 것도 표현을 해볼게요. 특히나 이런 유화 그림에서는요, 그 아이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아이에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신발도 뭐 여기서 뭐 구두 굽이 있는 신발로 바꿔도 돼요. 뭐 이러면 다 된다고 이제 어떤 신발 형태 같은 것들도 다 바꿀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체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술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까지 미술 수업을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근데 5학년, 6학년이 되어도 항상 그리는 거는 졸라맨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제 아이가 뭐 실력이 줄었다거나 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그리기 귀찮아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그 어떤 졸라맨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그 사람을 쉽고 편하게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그동안 쓰셨던 뭐 학원비나 이런 어떤 교육 센터에서의 비용들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때 우리 아이가 그냥 그게 그리기 싫은 그 어떤 귀찮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표현을 하고 이 인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은 경우 이제 미술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한 거의 한 학기 1년 이상을 어떤 그 인체 크로키나 드로잉 하는 데 시간을 수업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그 표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또 그만큼 그렇게 한 학기나 1년 이상 수업을 들을 정도로 그 중요한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 사람 표현하는 데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사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표현이 끝나면요, 가위로 이제 오리는데 가위질을 아이들에게 직접 시키셔도 좋고요. 조금 이게 어렵다, 아이가 어렵다고 하면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꼭 이런 수업을 할 때 네가 스스로 해봐야지, 혼자 해봐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스스로 하고 혼자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뭐 이렇게 색칠을 하거나 이러는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특히나 뭐 이제 집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에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또 이제 집에서 하는 수업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이렇게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위질이 힘들어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 인형 갖고 노르셨던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종이 인형을 오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가위질을 이렇게 학교에 가서나 이렇게 센터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왼손잡이인 친구들이 있어요. 왼손잡이인데 이 오른손 가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그 가위질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또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을 잘 보시면 왼손잡이용 가위가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또 이 왼손잡이 가위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국을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꼭 뭐 부탁을 해서 샀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왼손잡이 가위를,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아이에게 오른손잡이 가위를 쓰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가 받고 있다면 그냥 왼손잡이 가위를 사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왼손잡이 가위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오른손잡이 가위를 쓰면서 잘 안 돼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 가위를 사서 아이에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위질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이 활동 자체가 좋은 게 가위질 하는 동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질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자르고 오리고 붙이는 것들이 되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자르고 오리는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기 하는 것보다 만들기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제 문화센터 출근할 때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생님 오늘 만들기 할 거예요, 그리기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기 한다고 그러면 너무 실망을 하고 만들기 한다고 그러면 막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리기를 잘하면 만들기는 저절로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지금 오늘 하는 수업처럼 그리기와 어떤 만들기가 약간 섞인 수업이 그 아이들이 약간 그 그리기에 지쳐 있거나 조금 지루해 할 때에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기와 어떤 이런 약간 뭐 오리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오리거나 붙이거나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것들에 대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다 그림이 그려진 이 인체의 모형과 그 다음에 이 할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이 펀치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 주실 거예요. 자, 펀치가 집에 없으실 경우에는 송곳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펀치로 구멍을 어디에 뚫어 줄 거냐면요. 자, 양쪽 어깨,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 부분 해서 총 4군데를 뚫어 줄 거예요. 자,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를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써서 어디 구멍이 나는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요. 그럴 때는 그냥 펀치를 거꾸로 해서 쓰셔도 돼요. 펀치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가 어떻게 뚫리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4군데 구멍을 뚫어주고요. 이제 저와 같은 경우 이제 이 앞에 예시 작품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 위에 구멍을 뚫어줬어요. 구멍을 뚫고 여기에 이제 끈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이제 휴대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들고 움직일 때 편하라고 이렇게 뚫어서 끈을 달아줬는데, 만약에 집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구멍을 여기에 뚫고 싶으시면 그때는 반드시 꼭 아이의 허락을 받고 뚫어주세요. 뭐 그냥 허락도 없이 뚫어버리시면 아이가 혹시 여기에다가 또 뭐 예쁜 거나 이 머리를 예쁘게 한 건데 뚫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실망을 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이 작업 전체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엇을 하기 전에는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구멍을 여기에 뚫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뚫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뚫지 않고 하고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깨하고 여기 이렇게 4군데를 뚫고요. 그 다음에 어깨와 이제 이 팔 위에 팔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팔을 구멍을 뚫고 이 또 팔과 이 아래 손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팔에 이렇게 2개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손에는 팔과 연결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나씩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오고 싶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뭐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이게 올라오거나 이거는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01과 302 할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앞서 재료를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301은 이렇게 짧고 302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301 같은 경우에는 짧은 대신에 쓰기는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뒤에 벌려서 쓰시는 건데요. 쓰기는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요 뒤에 요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302는 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302는 끼웠을 때 이게 이렇게 길어서 굉장히 편해요. 쓰기는 오히려 301보다 쓰기는 편한데 요렇게 좀 밖으로 나오는 요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이제 그거는 자유인데요. 조금 미관상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301이 낫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머지 부분은 301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 볼게요. 이제 반대쪽 팔 연결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핀도요,
아이들이 직접 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조금 위에가 끝에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허벅지, 다리에도 이렇게 2개씩 뚫어주시고요. 이제 앞에 신발 네,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가 위에 올라오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이 작품의 주인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어보고 이제 아이의 허락이 이루어진 후에 부모님은 도와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어떤 동세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의 그냥 그날 만들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서도 이제 충분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동세도 익히고 어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할핀 인형을 오늘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까지 연결돼서 하면 너무 좋은 수업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핀 인형 만들기를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만드느냐고 고생했고 이 선생님 그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문화센터에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업하길 바래요. 여러분 안녕.